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오늘은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거에 앞서서 내가 방금 전에 사실은 이걸 찍었었는데 내가 실수를 크게 하나 했죠. 여기 패럴렉시스 티오렘은 여기 면적이 곱해져야 돼요. 그죠? 면적은 뭐냐면 BH. 아이고, BH가 곱해진 상태에서 D제곱이죠. 거리 제곱 돼야 되는 거죠. 실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보죠.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determinant of Jacobian matrix. as the area or volume ratio. 그러니까 내가 그 자코비안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2D에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다시피 요게 자코비안이었어요. 그죠? 요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란 말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dx dy하고 dr d 세타 사이에서의 면적 b라고 그랬어요. dr d 세타는 이거는 r은 랭스 스케일이고요. 세타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은 단위가 뭐예요? 없죠. 길이 대 길이 비거든. 그러니까 얘는 길이 단위고요. 얘는 면적 단위예요. 그래서 길이 b가 길이 단위가 돼야 돼. 응?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d 크시 d 에타에서 dx dy dx dy에서 d 크시 d 에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사실 인버스 프로블럼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크시 에타 초르기라고 봐요. 이 크시 에타 쪽에서 우리가 어떤 유닛 이거를 d 크시라고 하고요. 이거를 d 에타라고 합시다. 해서 어떤 면적이 매핑이 돼요. 그 매핑식은 x는 x의 크시 에타고요. y는 y의 크시 에타. 우리 방금 전에 봤죠. x는 r 세타 함수고 y도 r 세타 함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크시 에타를 넣은 거는 이걸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x하고 y 쪽으로 보면 좌표계로 보면 x 굳이 90도 같아 안 보여도 되죠. 일반적으로 여기가 dx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dx가 되고 이게 dy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면적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요게 이제 언뜻 봐서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요것도 벡터를 한번 심어 봅시다. 요 벡터를 우리가 d 크시의 벡터라고 하고요. 얘를 d 에타의 벡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dx 벡터고요. 이거는 dy 벡터라고 해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이제 로컬 코디닛이고요. 얘는 글로벌 코디닛입니다. 아이고, 글로벌이라는 거는 로컬 코디닛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되게 쉬운 그 어떤 프리미티브한 코디닛, 글로벌 코디닛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예요. 그런 좌표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표계 변환을 렛 해가지고 x가 크시 에타라고 하고 y가 크시 에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좌표계 변화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d 크시가 여기서는 d 크시라는 벡터가 변환을 해서
해서 D 어떤 변형, 어떤 데포메이션이 있으면 어떤 데포메이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데포메이션 D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요거는 데포메이션 D는 정의 구역이라고 했으니까 데포메이션은 어떤 파이라는 변수를 잡으면 D 크시에서 dx로 가는, 이거 대문자로 쓸 이유가 없지, 문자 dx로 가는 그런 변환이고요. 또 이 크시 변환은 d 에타라는 벡터가 dy 벡터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여기 지금 이 벡터입니다. 벡터 요거 dy하고 dx, 그다음에 그러니까 dx하고 dx 벡터는 달라요. dx 벡터는 벡터입니다. 벡터. 응? 요 벡터가 요렇게 가고 요 벡터가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보면 좀 변환을, 중요한 변환이니까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체인룰에 의해서 x하고 크시의 관계 금방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읍시다. 그럼 우리가 체인룰에 의해서 체인룰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dx라는 거는 파셜 x 파셜 크시 d 크시 플러스 파셜 x 파셜 에타의 d 에타.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x가 크시 에타의 함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크시 방향으로 미분해서 크시로 가고 에타 방향으로 미분해서 d 에타, 당연히 이게 그 디퍼런셜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dy도 파셜 y 파셜 크시에 d 크시 파셜 y 파셜 에타에 d 에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매트릭스 폼을 쓸 수 있죠. 이너 매트릭스 폼. 우리가 행렬 형태로 저 위의 식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dx dy, 이건 벡터 아니에요. 알겠죠? dx dy라는 값은 파셜 x 파셜 크시 파셜 x 파셜 y 파셜 에타 파셜 x 파셜 y 파셜 크시 파셜 y 파셜 에타에다가 d 크시 d 에타. 요게 요 식이, 여러분들 요 식이 요 위에 두 개의 식을 한꺼번에 행렬식으로 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 그림하고 다시 연결해 보죠. 우리 앞에 이제 있는 그림 dx d크시, 요 d크시라는 벡터, 요 d크시라는 벡터하고 요 d크시라는 벡터가 dx라는 벡터로 가고요. d 에타라는 벡터가 dy라는 벡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d크시라는 벡터, dy라는 벡터 한번 정의를 해봐야죠. let 해가지고요. let 해가지고 d크시라는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d크시라는 벡터 뭘로 쓰면 될까요? d크시 제로. 그쵸? 지금 요 크시란 좌표계에서 보면 d크시 제로라고 쓰면 이게 바로 이거 어디 갔지? d크시 벡터예요. 요 벡터는 d크시 x 방향으로 d크시 y 방향으로 제로. 마찬가지로 d 에타 벡터도요. 제로에 d 에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거 되게 좀 중요한 스텝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의 with 유닛 벡터, 요 d크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닛 벡터, E의 크시 방향의 유닛 벡터, E의 에타 방향의 유닛 벡터 두 개를 생각하면 이제 이 유닛 벡터를 이렇게 둔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d크시가 변해서 되는 게 d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hen dx는 이 d크시가 어떻게 변하는가 봐요. d크시가 여기 보면 d크시가 d크시 콤마 제로, d크시 콤마 제로는 이거 식일이라고 할까요? 이거 식일이라고 하죠. then from equation
원에서 우리가 dx라는 게 뭐였냐면 변환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 파샬 x 파샬 크시 파샬 x 파샬 에타에 파샬 y 파샬 크시 파샬 y 파샬 에타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냐면 d 크시 제로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변에 d 크시 제로라는 걸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dx라는 거죠.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요렇게 곱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파샬 x 파샬 크시의 d 크시 파샬 y 파샬 크시의 d 크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y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dy는요 파샬 크시 파샬 x 파샬 크시 파샬 x 파샬 에타 파샬 y 파샬 크시 파샬 y 파샬 에타에 제로 dy가 들어간 거죠. 디에타. 요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바로 d 크시입니다. 벡터. 요게 바로 d 에타 벡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이게 d 에타 이게 d 에타 벡터가 되고요. 이렇게 dy가 되는 거죠. 요걸 곱하면 어떻게 되나? 빨간색으로 이거까지 넣고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곱하면 잠시만요. 내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 안 하면 망하는 건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렇게 곱해지니까 얘하고 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샬 x 파샬 에타의 d 에타 파샬 y 파샬 에타의 d 에타.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with dx dy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면적의 비를 자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the area between between dx and dy dx하고 dy로 이루어진 에어리어는 어떻게 구할까요? da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벡터 두 개가 있어. 그러면 그거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바로 dx하고 dy를 뭘 하면 돼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되나요? i, j, k에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에 이제 크기가 되겠죠. 요거의 크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의 또 크기니까 이거는 그냥 크기인데 그러면 첫 번째는 dx를 곱하니까 dx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샬 x 파샬 크시의 d 크시 파샬 y 파샬 크시의 d 크시 제로 요거는 파샬 x 파샬 에타의 d 에타 요게 dy예요. 파샬 y 파샬 에타의 d 에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크기 요건 벡터니까 그거의 크기 그게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을 곱해 보면 여러분 누구를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 봅시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게 2D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크레모스 룰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잡고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거나 플러스 얘를 잡고 얘의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또 얘를 잡고 얘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잡고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알죠. 얘를 잡고 요 4개의 디터미넌트 플러스 얘 곱하기 얘하고 얘를 뺀 나머지의 디터미넌트
그죠? 근데 여기 0을 곱하니까 무조건 0이지. 0 이거 곱하기 요거 4개 디터미넌트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K를 가지고 여기는 요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요 K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요 디터미넌트는 그냥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 다 곱해 봐도 똑같은데요. K에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디터미넌트. 그래서 이거는 K에 이 바깥에는 절대치입니다. 요건 절대치.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절대치고요. 절대치 기호고 요거는 요 안에 거는 디터미넌트 기호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절대치 기호. 절대치 기호에 요거에 파셜 x 파셜 크시 d 크시 이거 파셜 y였나 x였나 이거 다 맨날 헷갈립니다. 파셜 y 파셜 크시에 d 크시 파셜 에타 아이고 파셜 x 파셜 에타의 d 에타 파셜 y 파셜 에타의 d 에타 요거예요. 이거 크기는 당연히 뭐하고 똑같아요? 요 크기는 그냥 이거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k 벡터는 벡터만 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면적이 음수면 뭐가 되나요? 면적이 어떻게 음수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인드 에어리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d 크시고 이게 d 에타 벡터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했더니 변형이 된 게 dx가 여기가 있고 dy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파저티브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dx가 되고요. 여기가 dy가 돼 버리면 x하고 y가 방향이 바뀌었잖아. 원래는 얘 오른쪽에 크시가 있었는데 인제는 y의 왼쪽에 x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크시가 움직여서 dx가 되고 에타가 움직여서 dy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이 면적 비가 음수가 나와요. 이게 인제 사인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서 그래요. 실제 물리적인 변형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지만 상업적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치는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꼭 그러니까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내적을 곱할 이거 디터미넌트 곱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거 곱하기 요거, 여기 있는 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곱하기 요걸 빼주니까 디크시 디에타가 요거에다 요거 다 양쪽 항마다 이게 다 곱해지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파샬 크시 아이고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파샬 x 파샬 크시 파샬 y 파샬 크시 파샬 x 파샬 에타 파샬 y 파샬 에타에다가 d 크시 d 에타를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자 이제 얘가 뭡니까? 얘는요. 얘는 바로 d 크시와 d 에타가 이루는 면적입니다. 생각해보면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어요. 요거는 바로 d 크시 벡터와 d 에타 벡터가 이루는 면적이에요. 자, 좌변은 뭐였어요? dx 벡터와 dy 벡터의 크기의 면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뭐겠어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얘는 뭐겠어요? 바로 면적비라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면적비구나. 이게 면적비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d 크시 타임스 d 에타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자코비안인데요.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인데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뭐로 표현되냐면은 얘는 dx 타임스 dy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면적 나누기 d 크시 타임스 d 에타가 되는 거죠. 이 벡터가 이루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면적이 b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2D 케이스인데요. 익스텐션 투 3D 3차원도 해봅시다. 이거는 이것도 어차피 우리 여러분은 해야 돼요. 익스텐션 이거를 이제 자코비안 익스텐션 투 3D 3차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코비안 as volume ratio. 이제 발륨 레이시오를 한번 쳐다보죠.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이제 내가 여기에 어떤 단위 벡터들이 있어요. d 크시라는 벡터가 있고요. d 에타라는 벡터가 있고요. d 뭐라고 할까? 제타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요 벡터들이 변형을 해서 이거는 지금 서로 간에 서로 수직인 아주 예쁜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r 세타 g 좌표계라고 치면 돼. 그런데 이거를 쫙 넘겼더니 변형을 시켰더니 이제 dx 벡터 뭐 dy 벡터 dg 벡터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 변형이라는 게 d 크시가 dx가 되는 거고요. d 에타가 그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변형, 이게 변형이에요, 변형. d 제타는 벡터는 dg 벡터가 되고 이거는 dx 벡터가 된다고, dy 벡터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어떤 벡터들 간의 관계인데요. 그럼 우리가 from chain rule에서 관계식은 먼저 이렇게 요거 하나만 씁시다. 그럼 레타 해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x가 크시 에타 제타의 함수임을 알 수 있고요. 제타는 요겁니다. 제타. 소문자 제타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y도 y의 크시의 에타의 제타가 되고요. g도 g의 크시 에타의 제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원래는 실제로는 변형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포뮬레이션을 만들 때는 거꾸로 바라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체인 룰에서 룰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dx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파샬 x 파샬 크시의 d 크시 크시 변수에도 변화되고 x는 에타 변수에도 변화되고 그리고 x는 제타 변수에 의해서도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dx, dy, dg가 행렬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파샬 x, 파샬 크시, 파샬 x, 파샬 에타, 파샬 x, 파샬 제타, 파샬 y, 파샬 크시, 파샬 y, 파샬 에타, 파샬 y, 파샬 제타, 파샬 g, 파샬 크시, 파샬 g, 파샬 에타, 파샬 g, 파샬 에타, 제타, 예, d 크시, d 에타, d 제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여기서 바라보는 요런 체인롤식이 이 dy에 대해서도 표현될 거고요. dg에 대해서도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 모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여기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let 해가지고요. d 크시라는 벡터를 d 크시, 00으로 정의를 하죠. 맞잖아. 왜냐면 이게 좌표계를 쳐다보세요. d 크시 x 좌표로 d 크시 좌표로 d 크시 나머지 에타하고 g는 제로잖아. 마찬가지로 d 에타도 제로, d 에타 제로라고 놓고요. d 제타도 d 제타 벡터도 제로, 제로, d 제타라고 놔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dx라는 건 어떻게 표현될 거냐? dx는 요걸 우리 사실 이게 바로 자코비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원래는 이걸 자코비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실제로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자코비안의 디귿이에요. 근데 교수님 이상한데요? 이게 자코비안 맞는데요. 아까 우리가 면적비라고 나타낸 거는 모양이 다른데요. 근데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의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계산상에도 제 인버스가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디터미넌트 오브 J라고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행렬, 요 행렬을 우리가 자코비안이라는 행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불러요. 자코비안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체인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트릭스. 이걸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여기도 이제 제가 3D니까 쓰기 귀찮아가지고 자코비안 쓰려다 보니까 정의를 해버렸는데, 이게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아까처럼 나오는지 감이 오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럼 이거를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디귿이 제로를 집어넣어 보면 바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디귿이 나머지 제로니까 여기에 디귿이 곱해진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파샬 x 파샬 크시의 디귿이가 곱해지고, 파샬 y 파샬 크시의 디귿이 곱해지고, 파샬 g 파샬 크시의 디귿이가 곱해질 겁니다. 이렇게 디귿이가 공통으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dy도 똑같이 나와요. 이것도 자코비안의 d 에타가 곱해지고요. 그러면 자코비안의 제로 d 에타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파샬 x 파샬 에타 파샬 y 파샬 에타 파샬 g 파샬 에타에 공통적으로 d 에타가 곱해진 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dg도요. 이제 이 dg는 그냥 쓸게요. 파샬 g 파샬 크시 파샬 g 파샬 에타 파샬 g 파샬 제타에 d 제타가 곱해진 게 나옵니다. 그러면 볼륨 formed by dx, dy, dg 요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볼륨 뭘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 기억나나요?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가 뭐였지? 예를 들면 A에다가 B 타임스 C 하면 이게 바로 ABC가 이루어진 벡터거라고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B1, B2, B3를 넣고 C1, C2, C3를 넣고 IJK를 넣어야 되는데 IJK 대신에 ABC를 넣으면 그게 내적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A1, B1, A1, A2, A3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집어넣고 나서 이게 바로 트리플 벡터 프로덕트.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당연히 이거는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으니까 A1, A2, A3를 밑으로 쓰고요. B1, B2, B3를 써도 되고 C1, C2, C3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디터미넌트잖아.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곱해도 디터미넌트 오브 A나 디터미넌트 오브 A의 트랜스포즈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dx에다가 dy 벡터, dg 벡터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 보다시피 요 세 개가 다 뭐가 곱해져? dx이 d에타, d제타가 곱해지니까 그걸 앞으로 빼고 이거를 dx이 d에타, d제타를 빼고 그리고 나서 각각에 있는 거 요 벡터를 그냥 칼럼에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를 파샬 x 파샬 크시 요거 두 번째 거는 요 벡터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파샬 x 파샬 y 파샬 크시 미안합니다. 파샬 g 파샬 크시 파샬 x 파샬 에타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 b 요 벡터 요 두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샬 y 파샬 에타 파샬 g 파샬 에타 파샬 x 파샬 제타 파샬 y 파샬 제타 파샬 g 파샬 제타. 자, 그러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Volume of dx, dy, dg가 되고요. 얘는 Volume of dx, deta, dz가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자코비안의 크기가 되죠. 자코비안. 이게 바로 부피비가 되는 거예요. 부피비. 그러니까 자코비안의 요거는 바로 dx, dy, dg를 d 크시, d 에타, d 제타로 한 거랑 똑같아. 이거 뭐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거는 dx, dy, dg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d 크시, d 에타, d 제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분을 할 때, 발륨 적분을 할 때, 발륨 적분이라는 트리플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f of x, y, g에 dx, dy, dg를 하는데 얘는 우리가 적분을 할 때 그냥 크시 d 크시 이제 크시에스라는 어떤 부피에서 봤을 때 f 대신에 x 대신에 크시 에타 제타 이거 제타를 이렇게 예, 그냥 이걸 다 대입하면 전부 크시 에타 제타의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d 크시 d 에타 d 제타 아이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 헷갈려서 안 돼. 그죠? x 대신에 꼭 크시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고 x 대신에 크시 에타 제타의 함수를 넣고 y 대신에 크시 에타 제타의 함수를 넣고 g 대신에 크시 에타 제타의 함수를 넣고 나서 보면 그리고 d 크시 d 에타 d 제타를 여기다 써보면 여기 들어가는 자코비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얘하고 똑같다진다 이게. 그러니까 발륨도 사실은 에어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나중에 그냥 그래서 부피 적분을 배울 때는 그냥 이 결과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코비안은 이렇다. 그리고 적분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예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우리 뭐 한 김에. 자, 그리고 이제 이그젠플로 들어갑시다. 다시 여러분들. 자, EX 자, 이그젠플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 단면에 2차 모멘트. 2차 모멘트는 우리가 그냥 2차 모멘트. 원형 단면의 2차 모멘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름이 D. 지름이 D고, 이걸 X축, Y축을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트럴 플레인을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이거는, X축을 뉴트럴 플레인으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적분은, 이 도메인상에서의, 이거 다이아미터 D고요. 이거 다이아미터하고 도메인하고 헷갈리네. 이거를 도메인하고 다이아미터하고 헷갈리니까, 요거를 요 적분 용액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A라고 씁시다. A에 D는 다이아미터입니다. 다이아미터. D는 직경입니다. 직경. 그러면 요거에 y제곱에 dA 이렇게 넣읍시다. 그럼 요거는 이 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x를 r 세타로 놓은 것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 y를 r 세타로 놓은 것 r 사인 세타 이렇게 놓으면 제일 잘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x가 뭐냐면 ix가 여러분들 인티그레이션 요 면적 위에서의 y제곱의 dx dy인데 이거를 바로 접근을 못해요. 왜냐면 a가 그냥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뭘로 바꾸나요?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집어넣고요. 그쵸? y는 r 사인 세타였으니까 그 제곱에다가
dx 디바이 대신엔 dr d 세타를 넣고 자코비안 r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자코비안이야, 자코비안. 응?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요거 적분해 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먼저 r로 적분하면 이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r은 0에서부터, 왜냐면 요 원판 전체잖아요. 이렇게 원판. 아이고, 어떻게 좀 하면은, 잠시만요. 화필을 해서 색깔을 좀 아주 흐리게. 좋습니다. 좀 아티스틱하죠. 예. 다시 볼펜으로 바꾸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0에서부터 반지름 r까지, 우리 2분의 d죠. 직경으로 보면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산을 해보면 먼저 세타 적분을 하지 말고요. 그러면 0에서부터 2분의 2파이까지는 앞으로 빼고 사인 제곱 세타도 앞으로 나와야죠. 왜냐면 얘는 상수니까. 그리고 0에서부터 2분의 d까지 r 3승의 dr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적분을 먼저를 하면 이거는 계산을 하면 우리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에 요거는 4분의 1 r 대신에 2분의 d에 4승 이렇게 집어넣은 거겠죠. 요거에 d 세타. 그러면 사인 제곱을 적분하면 사인 제곱 d 세타 요건 적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거 앞으로 일단은 얘를 앞으로 뺍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 2의 4승. 2의 4승이 얼마지? 16에다 4를 곱하니까 64. 64분의 d 4승을 앞으로 빼고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 d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거 적분을 하면 64분의 d 4승에다가 이거 적분하면 2분의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죠. 그래서 4분의 1 사인 2 세타 이렇게 적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근데 여기 보면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0 되죠. 0도 여기다 대보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집어넣은 것만 나오겠죠. 그럼 4분의 파이가 되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64분의 뭐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냐? D4승. 계산한 게 맞나? 내가 어딘가를 빼먹은 것 같죠? 아이고, 이게 2분의 파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바로 4분의 4파이, 2파이죠, 2파이. 이런, 언제부터 이게 2분의 파이로 바뀌었냐? 2파이지. 미안합니다. 이게 2파이가 되고요. 여기도 2파이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그냥 파이만 곱하면 되죠. 파이. 그래서 이렇게 64분의 파이. 여기 바로 여러분들 원의 실린더의 극이차 모멘트, 그 원형 스탄 2차 모멘트죠. 이거 결과는 사실은 우리 좀 리마크를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IY라고 정의를 해서 X제곱에 A에 DA를 해도 뭐가 나올까요? 64분의 파이에 D 4승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폴라, 이거는 뭐냐면 폴라 세컨드 극이차, 단면의 극이차 모멘트, 우리말로 단면의 극이차 모멘트죠. 요거는 정의가 뭐냐면 J는 이 R제곱의 DA예요. 근데 우리가 R이라는 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J 값은 32분의 요 두 개, IX하고 IY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IX, IY가 똑같은 값이니까 32분의 파이에 D 4승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영상을 기록을 동지시키고요.